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거를 그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다음에 저한테 오셔갖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강사님이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싸워요. 네, 그래서 요즘에 바꿨습니다, 컨셉을.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돈과 건강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저는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실제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 관계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직접 한번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현재 전직 지원 컨설팅하고 관계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사람들 상담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고 있는 박현이라고 합니다. 네, 되게 겸손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전문가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실제로는 부부 이혼 관련 조정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황혼이혼에 관해서도 가장 좋은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리나라에서 황혼이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최근에 다른 이혼들은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황혼이혼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황혼이혼이 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질문을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예. 수십 년을 같이 산 부부가 함께 왜 늙어가기가 어려울까요? 계속 지켜보기 짜증나나요? 나는 괜찮아, 뭐 이러신 관계가 좋으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기로는 저도 이제 이 이혼과 관련된 조정을 법원에서 시작을 하면서 한 7년 차 정도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생각을 해보면 한 7년 전만 해도 제가 한 10건 정도의 사건을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한 2건에서 많으면 3건 정도가 황혼이혼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다 키우고 성인 자녀가 이제 있는 그런 부부였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한 5, 6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개 중에.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직접 당사자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보면 굉장히 거리감이 이게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래된 거리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건 인생은 누적이죠. 그렇죠. 특히 황혼이혼은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도 키워놨고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된 일자리라고 하죠. 그런 데서도 이제 약간 퇴직을 한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역할감이 그러니까 부모로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좀 끝냈고 그 다음에 직업인으로서 내가 메인 직장이 이제 주된 일자리에서 이렇게 가면 역할이 약간 소진됐다라고 하는 느낌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여태까지 시간을 같이 못 보내줬으니까 같이 좀 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서로가 많이 맞지가 않는 거죠. 거리감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은퇴 후에 퇴직 후에 낯선 사람이 되어 버린 거예요, 부부가. 그러니까 떨어져 지낼 때는 잘 모르다가 그쵸. 같이 계속 붙어 있으려고 했더니 너무 이질적인 느낌이 들고 그동안 덮여서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들이 다 그냥 일일이 다 불거져 나오면서 이거 너는 못 참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보통 보면은 이제 살면서 부부가 가장 많이 대화 주제를 가지게 되는 게 아이들 양육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뭐 생활비, 경제적인 문제. 이제 이런 거를 대화를 많이 하다가 그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서로의 생활이라는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이제 이런 것 저런 거 나누고 싶은데 여태까지 안 그러는데 굳이 그래야 돼?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낯설고 불편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남자들은 어떤 새로운 관계의 변화에 익숙해지지 않는 상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대접이 이 정도냐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여성들은 굳이 더 전통적인 미덕을 강조하지 않는 시대에서
내가 더 참아야 돼?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포인트를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을 그 이혼 조정을 했던 케이스가 남자분이 이제 83세고 여자분이 78세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은 아무래도 그 혼인 기간도 오래되고 이미 이제 손자 손녀까지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이제 관계적인 부분에서 부부의 둘뿐만이 아니라 이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법원에 이렇게 소장을 그 내용을 써서 접수를 하고 하는 거를 여자분이 이제 원고로 하신 거였는데 과연 본인이 막 이렇게 알아봐서 했을까요? 주변에서도 도와줬다라는 얘기인 네. 거군요. 그 뒤에는 보통은 이제 자녀까지 같이 물려 있는 경우가 네, 요즘은 굉장히 자녀들이 많습니다. 좀 그렇게 오히려 얘기를 한다고 하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여태까지는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 이렇게 이제 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도 내가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은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혼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거는 이제 여자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케이스겠죠. 어느 쪽이 더 비율이 높아요? 아무래도 이혼을 신청. 원고 쪽,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여서 신청을 하는 쪽이 여자의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뭐 한 6대 4? 그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하기로는 훨씬 더 높을 것도 같은데. 네. 근데 남성도 꽤 많이. 그렇죠. 말란 김에 여쭤보죠. 남성들은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신청을 하시나요? 그 남자분들은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이유보다는 황혼 이혼을 신청하시는 케이스들이 거의 대부분 다른 불륜 파트너? 같은 거? 네, 이런 그런 네, 사유 성인들이 때문에 보고 계시니까 좀 괜찮아요. 신청하시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이제 남성의 그런 부분이 경우에는? 이제 합의가 돼서 그렇게 이혼을 하시게 된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여자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간 정서적인 거리감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내가 혼자 스스로 그렇게 좀 행복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여성의 경우는 정서적인 문제, 남성의 경우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그렇죠. 가깝다라고 네. 봐도 되나요? 네. 그러면 실제로 퇴직 이후에 남녀가 같이 남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부부가. 이 부부들이 이런 이혼의 문제 같은 것에서 좀 벗어나려면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황혼이혼이 굉장히 이제 조금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관계가 회복되기가 힘든 이유가 워낙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것들이 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왜 이렇게 저축하듯이 관계에 있어서도 계좌가 있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평소에 좀 약간 플러스 쪽으로 많이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좀 약간의 위기나 이런 것들이 와도 좀 극복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게 계속 그 소진만 되어 오셨던 분들은 어느 한 번의 위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의사결정이 좀 빨리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각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관심사를 이제 이전처럼 뭐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다른 것보담도 서로의 일상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는 거. 그래서 별다른 게 아니어도 그냥 오늘 이 사람이 좀 표정이 안 좋네. 그럼 무슨 힘든 일 있어? 이런 말 한마디 던지는 거. 이런 걸로도 굉장히 서로가 다시 애틋한 관계로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우리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렇게 20년, 30년 산 부부가 상대방이 표정이 안 좋을 때 사실 그런 것들을 느끼고 물어보면 좋긴 한데 보통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안 했던 그런 그 분들은 서로가 어떤 지금 상태인지에 대해서 조금 예전에는 안테나를 한 개만 세우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2개, 3개 정도는 좀 이렇게 켜주셔야. 왜냐면 이제 다른 가까운 대상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뭔가 서로가 같이 좋아할 만한 저도 이제 강의나 이런 거 할 때 여가 강의할 때
처음에는 저는 같은 공통의 취미를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거를 그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다음에 저한테 오셔갖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강사님이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싸워요. 네, 그래서 요즘에 바꿨습니다, 컨셉을.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냐면 둘이 다 좋아하는 거는 같이 하시는 네. 게 좋고요. 그리고 원래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있었다는 거는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면? 네, 네. 저는 그래서 따로 또 같이 네. 하는 그러한 여가 생활, 그러한 것들을 하면 아무래도 공통으로 뭔가 하는 게 있으면 그 할 얘기들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팁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거가 또 그 하나의 반려동물. 그게 좀 좋은 네, 거다. 네.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교감, 그 다음에 뭔가 공통의 화제를 할 수 있는 것들, 네, 이러한 것들을 가지는 게 황혼에 있어서 부부가 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침범하지 않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남자분들은 반려견 키우면 순위 밀린다고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그렇긴 하죠. 일단 어쨌든 그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리고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그렇죠. 찾으셔도 좋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저는 조금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게 이때까지 안 해온 사람들에게 쉬운 게 아니죠. 네. 이 사람들, 소위 특히 배우자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둔감함이 많은 남성들을 위해서 좀 현실적으로 해결할 만한 팁은 더 없을까요? 근데 저희가 뭔가 공감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서로 소통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뭐 예전하고 똑같이 있으면서 우리 관계가 나아지기를 바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이제 서로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엄청 티나게 하지는 않으셔도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좀 하지 않았던 그러한 행동들. 예를 들어서 저는 남자분들 많이 권유드리는 게 한 번 이렇게 그 주말 같은 때 요리 같은 거 이렇게 한번 해서 같이 그렇죠. 가족들이랑 같이 먹는다던가.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면은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 아빠가 예전 거와는 좀 다르구나. 그리고 우리와 되게 좀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러한 하나하나의 조그만 것들이 모이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관계에 대한 우리 계좌가 조금씩 이렇게 플러스 방향 쪽으로 가면서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실제 강의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사람 사이에는 감정의 계좌가 있다고 하죠. 이거를 선의 혹은 배려, 좋은 말 이런 것들로 얼마나 채우느냐가 그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게 지속되는지에 대한 좋은 척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서로 각자 좋아하는 취향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남편하고 가끔 이제 서로의 취미에 대해서 약간 디스를 하는 그게 뭐가 재밌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거를 할 때 본인이 힐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서로가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역시 관계는 습관이고 누적인 것 같아요. 그것들이 충분히 쌓여 있을 때 조금 더 건강하게 가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황혼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야, 나는 충분히 이혼할만 했어. 뭐 이런 사람도 있으실 것이고, 나 지금 참아야 돼.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건데, 한번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판단을 내리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